네, 이선영 씨 오랜만에 뵙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어서 오십시오. 또 이렇게 스튜디오에서 네. 이제 선배님이시니까 예. 뵈니까 느낌이 좀 다르네요. 주말에는 어디서 합니까? 주말에 여기서요. 아, 여기입니까? 바로 아, 그럼 선배님 뭐- 자리에서 아, 제가 그렇군요. 정치인사 예. 진행하고 있습니다. 뭐 자기 집에 온 거네 그냥. 아, 근데 또 예. 이게 예. 이게 자리가 바뀌니까 아, 느낌이 그래요? 다르고 예. 조금 긴장되네요. 여기. 그럴 리가요. 자리가. 그리고 여기 워낙- 본인 집인데 뭐. 아니 예. 그리고 이 자리가 이제 오윤혜 씨가 예. 하던 자리잖아요. 예. 근데 워낙 이 하프타임에 예. 적절한 인물이셔가지고 예, 잘하시죠. 그분이 네, 후에. 그래서 저조차 그리워지는데 저희 청취자 여러분들. 예. 네. 어떻게 지내십니까 요새? 아 저는 예. 사실 지금 예. 아기가 아, 생겨가지고요. 임신 이제 넉 달 차거든요. 넉달 차요? 16주가. 그러면 기다리는 게 12월이라 그러셨나요? 아까? 네, 12월에 아이가 나올 예정이어가지고. 예. 기대되시겠습니다. 걱정돼. 네, 기대도 되고 걱정도 되고. 겁이 나겠죠. 예, 예. 예. 그런데 그 방송 원래 많이 하셨잖아요. 그 네. 아침까지 다 하시고. 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옛날 경험을 보면요. 제 철을 이렇게 보면 그때 이제 어떤 기업을 다니다 그만뒀거든요.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아니 근데 사실 저도 제가 이제 일 좀 줄이니까 좋죠. 처음에는 상실감이 있었어요. 아, 그래요? 그리고 처음에 임신 사실 회사 네. 알렸을 때는 이게 노동법상 취약 시간 근무가 안 돼서 안 되죠. 네. 이제 제가 아침 뉴스 하던 것도 내려와야 네. 되고 이제 정치 인사도 주말 근무다 보니까 네. 내려오라고 다 내려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렇죠. 그때는 좀 상실감이 있었는데 그렇군요. 네. 인가가 나오는 동안 제가 네. 2주 쉬었거든요. 네. 너무 좋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뭐 또 약간 휴식하는 것도 예. 네, 좋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걸 편하게 생각하시라고 드리는 말씀인데 네. 제 처가 옛날에 그때 어떤 기업을 다니다 딱 그만두고 오로지 이제 집에서 놀아 보니까 그때 가장 저한테 잘해준 것 같아요. 너무나. 아니, 근데 또 노셨겠어요. 또 이제 육아가 얼마나 힘든데요. 아니, 그 가졌을 때. 아 가졌을 네. 때. 그때 가장 평온해 하더라고요. 평온해 해가지고 그리고 가장 그때가 저한테 뭐랄까 우호적이었던 것 같아요. 직장에서의 스트레스가 없고 없어서. 집에서. 그러니까 그때를 잘 즐기시면 아기의 어떤 성격에도 그때 편안히 즐기시는 게 예, 그렇습니다. 아, 지금 댓글로도 네. 뭐 이선영 아나운서 정치 인싸는 내려오지 마세요 이러시는데 또 제가 출산을 하게 되면 그것도 예.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서. 네. 그래도 아침 뉴스 하는 건 정말 편하죠. 그때 제가 새벽 3시에 일어나서 출근을 몇 시에 잡니까 했으니까 그럼 그때는? 뭐 9시쯤 눕긴 눕는데 예. 바로 잠이 들지는 못해서 수면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예. 뭐 좀 이렇게 평일에 너무 힘들고 주말에도 일을 하고 이러다 평일에 좀 시간이 나니까 확실히 컨디션은 좀 좋아지더라고요. 예. 네. 자 오늘 오랜만에 오셨으니까 여기 인사들이 있네요. 네, 유튜브 오선영 오 선영님 이건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예. 오윤혜 씨랑 헷갈리신 건 아니죠? 타지 말리. 오 선영 아나님 이렇게 예. 보네요. 정치인사 예. 잘 보고 있습니다라고. 정치인싸 하셨고. 좋아하시는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네, 아유 예. 감사합니다. 그래도 하이킥을 따라잡으면 멀었습니다. 예. 또 미니로 이인수님도 네. 정치인싸 이선영 아나운서 반갑습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라고 예. 해주셨어요. 또 0143님은 아들이 8월에 군입대를 한다고 하시네요. 예. 그래서 국민들이 귀하게 여기는 대통령이 계실 때 입대를 시킬 수 있어서 다행스럽습니다. 그 지난하고 괴로운 시기를 뉴스 하이킥 들으면서 버텼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도 감사합니다, 선생님. 모두들 정말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예. 자, 요새는 이선영 씨는 무슨 기사를 가장 관심 있게 봅니까? 근데 뭐 사실 네. 이제 선배도 아시겠지만 이 시사 프로그램 진행하다 보면 뭐에 관심이 있다 이게 아니라 그냥 예. 다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보긴 다 보면서도 전 개인적으로 어느 쪽으로 이렇게 막 이렇게 좀 당기는 뉴스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게 네. 이제 또 대통령께서 이제 국민들의 자산 증식의 예. 방법이 예. 이제 주식시장 바뀌었으면 좋겠다라고 예. 또 하셨고 그런 힌트를 주셔서 예. 약간 안 보던 경제 뉴스도 무슨 종목을 좀 투자를 해야 되나. 재미 좀 보셨습니까? 아니 저는 주식을 안 해가지고요. 그래요? 이제 슬슬 해야 되나. 예. 그렇군요. 제가 선배에게 좀 조언을 얻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그쪽이 워낙 무능해서요. 저도 그쪽에는 정말 무능하기로 얻을 게 없나요? 뭐 저 때문에 피해를 본 사람은 있죠. 좀 뭐 아이, 하여튼 네. 눈물 나는 사연이 있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예. 나중에 좀 들어보도록 하고 예.
자, 오늘 제가 전해드릴 소식 이문정 신임 서울 동부지검장 소식인데요. 뭐 그전에 고생도 굉장히 많이 하셨고 오늘 취임식이 있었는데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 검찰 내부를 직격하는 취임사를 남겼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이었는지 직접 듣고 오시죠. 수사 구조 개혁의 해일이 밀려든 이때 더욱 시리고 무거운 발걸음으로 돌아갔습니다. 검찰은 정의와 죄의 무게를 재는 저울입니다. 언제나 틀리는 저울도 쓸모없지만 덜어 맞고 덜어 틀리는 저울 역시 믿을 수 없기에 쓸모가 없습니다. 주권자 국민의 신뢰가 없으면 검찰의 권위는 신기루가 됩니다. 검찰은 정확도를 의심받아 고쳤을지 버려질지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막강한 검찰권을 검찰에 부여한 주권자는 지금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검찰권을 감당할 자격이 있는가? 우리는 이제 대답을 해야 합니다. 정말 저 정도면 처절한 자기 반성인데요. 이문정 검사는 이 자리에도 자주 나오셨었죠. 근데 저 정도 자기 반성이면 정말 이거는 반드시라는 어떤 이번에는 그런 분명한 결기가 느껴지는데요. 이문정 검사 여기 또 모시려고 했더니 요새는 이 검찰 개혁에 좀 집중을 하시는 예정이라. 당분간은 못 나오신다 그러는데 꼭 그 성과가 있어서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좀 웃으면서 그 개혁 작업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번에 의지가 워낙 강하니까 뭐 이번엔 잘 되지 않겠습니까? 검찰 개혁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그런 의지를 이번 취임사에서도 좀 엿볼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이제 선배님은 이 내용 중에서 어떤 게 좀 가장 인상 깊으셨어요? 뭐 저는 이 언제는 틀리고 언제나 틀리는 저울도 쓸모없지만 덜어 맞고 덜어 틀리는 이게 자의적 검찰권 행사. 이 부분은 저도 늘 비판을 해왔거든요. 그러니까 검찰이 늘 틀린 것이 아니고 맞고 틀리고를 자기 마음대로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여러 가지 조건이 맞으면 맞는 수사도 했다가 여러 가지 조건이 마음에 안 들면 마음대로 수사도 했다가 이 부분이 국민의 어떤 신뢰를 잃는데 가장 큰 역할을 했다. 저는 그렇게 보기 때문에 여기서 덜어 틀리는 저울 역시 믿을 수 없기에 쓸모가 없다. 이 한마디 한마디가요. 그동안 제가 비판해왔던 검찰의 문제점을 굉장히 적절하게 지적한 것 같아가지고 저는 인상 깊게 봤습니다. 하여튼. 저는 이 고쳤을지 버려질지 기로에 놓여 있다 이 말이 결국에는 바꾸면 마지막이다. 이제 기회가 없다. 지금뿐이다라고 들려서 여기에서 좀 결기를 느꼈던 그렇습니다.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 이제 버려진다는 이 표현도 개혁안대로요. 수사하고 기소 분리되는 건 버려지는 건 아닙니다. 절대. 뭐 그렇게 바뀌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는 이번에는 검찰 분들이 정말 검찰 중에서 상당 저는 뭐 대다수는요. 검찰이 제대로 개혁에 동참해서 국민들이 지지하고 하면 얼마나 국민들이 일하는데 신나겠습니까? 저는 뭐 그렇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제가 검찰을 저도 비판해 올 때는 마음대로 그러니까 수사하고 싶은 사람은 죄가 없어서 수사를 막 하다가 기소할 거리가 없어서 기소 막 하다가 봐주고 싶은 사람 이번에 뭐 그런 김건희 씨 사례에서 많이 있지 않습니까? 봐주고 싶으면 그냥 지나가서 슬쩍 봐도 분명히 죄가 있는 거를 눈 감고 지나가고 이런 어떤 행위들 때문에 비판받아온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번 올해가 지나고 나면 적어도 내년부터는 아까 김기표 의원 뭐 내년에는 이 새로운 검찰이 출범할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시니까 그때부터는 국민들이 어떤 검찰에 대한 걱정은 안 하고 살아도 되지 않느냐 뭐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이문정 지검장뿐 아니라 다른 지검장들 뭐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 김태훈 서울남부지검장도 비슷한 성찰의 목소리를 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들으면서 국민들도 권순표 앵커랑 비슷하게 이번엔 좀 다르지 않을까 하는 이번엔 다를 겁니다. 하는 것 같아요. 이번엔 정말 믿습니다. 이번엔 다를 것이라고. 이번엔 정말 다를 것이라고. 뭐 추석 전에는 얼개를 잡을 것이다 이런 기사들도 나오고 있잖아요. 그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전 그것도 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입법이니까요. 그건 입법부의 의지니까. 이건 의지의 문제지 뭐 여기는 어떤 저항이나 뭐 이런 거보다는 저는 근데 단단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 여러 의원들 모시고 하면 그 전에 어떤 입법의 얼개를 분명히 잡고 전 요번엔 대단한 신뢰가 있어요. 요번에도 그냥 넘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될 겁니다. 어떤 실질적인 뭔가 발걸음이 있을까요? 기대가 돼서. 저는 수사 기소만 분리돼도 분명히 달라질 거라고 봐요. 그리고 검찰이
자신이 자신이 기소하거나 내 맘대로야 이제 이 범죄는 그런 세상은 끝났다고 봅니다 저는. 수사 기소 분리 원칙에 대해서는 뭐 이재명 대통령도 기자회견 때 분명히 얘기를 했으니까 시간이 다 돼버렸습니다. 다 됐네요. 아쉽다. 또 놀러 오겠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건강 조심하세요. 네.